네, 안녕하세요. 김정은 TV의 날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10월 20일이네요. 10월 20일은 세계 간의 날이 되겠습니다. 간. 우리가 애간장을 태운다 이런 말을 하는데, 흔히 또 이제 간을 화학공장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외부에서 들어오는 여러 가지 그 이제 독성 물질을 간에서 다 분해하고, 물론 이제 분해가 도저히 안 될 때는 이제 망가지는 거지만, 하여튼 10월 20일은 세계 간의 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공부를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애간장을 태운다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 애가 바로 이제 간을 뜻하는 거예요. 간의 그 어떤 기능이나 역할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있죠. 그리고 어떻게 생겼으며 왜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하는 일이 뭔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그런 사항들을 우리가 한번 상식적으로 그리고 의학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간에 관련된 속담도 여러 가지 이제 있죠. 어, 어떤 그 간이 콩알만해진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예. 근데 이제 술을 많이 먹으면 이제 간이 손상되는 것은 이제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간에 대해서 우리 공부를 해보기로 하죠. 그리고 오늘은 또 세계 통계 날이기도 합니다. 통계가 왜곡되면은 그 그로부터 나오는 모든 정책이 이제 엉터리가 된다라는 말씀을 이제 드릴 수 있는데 이미 뭐 지난해 이제 그 말씀을 그렇게 드렸죠. 그 관련된 영상을 링크를 걸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골다공증의 날이에요. 골다공증 뼈에 이제 그 칼슘이 빠져나가고 구멍이 숭숭 난다는 얘기인데 어, 뭐 남성도 골다공증이 있지만 특히 이제 여성들 폐경이 지난 여성들한테 이제 골다공증이 많이 나타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골다공증 뭐 며칠 전에도 예, 마취의 날 다쳐갖고 뼈를 이제 다쳐서 수술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부러져갖고 갖다 붙이려도 구멍이 다 뚫어져갖고서 접합수술하기도 어려운 물론 이제 요즘은 의술이 뛰어나니까 거기다 뭐 철심을 박는다든가 뭐 여러 가지 그 이제 조치를 취하지만 그런 그 부작용도 나타나는 것이 또 골다공증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간에 대해서도 좀 하고 홍계와 골다공증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간이날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10월 20일은 세계 간이날이다. 10월 20일이 간이날이다라는 얘기죠. 간이날은 대한간학회가 건강사회를 만들고 국민들에게 간 질환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을 하고자 해서 이제 지정을 한 날이다라고 해요. 어, 물론 뭐 우리나라 뭐 당연히 그 국제적으로 그렇게 지정이 돼 있으니까 우리나라도 당연히 그렇게 지정을 하는 거죠. 간은 손상되어도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아 흔히 침묵의 장기라고 불린다. 아마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나라 간암 환자의 발생률도 세계에서 높은 편이고 사망률 또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참 우리나라 세계 1위 하는 게 많다고 하는데 간암으로 죽는 것도 세계 1위네요. 특히 40, 50대가 많이 걸리는 간암은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다음에 간암은 2000년간에 2000년 간의 날을 지정한 후 매년 만성 바이러스성 간염, 그다음에 한국의 이 간염 퇴치 현재와 미래, 지방간, 시형 간염 등 주요 간 질환에 대한 다양한 주제를 선정을 해서 국민 건강을 위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게 계략적인 그 개요고 간 질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간, 우리가 애간장을 태운다라고 하는데 저기 중복적으로 이제 강조한 거죠. 애간장. 우리말로 순수한 우리말로는 이제 애죠. 애. 자, 간은 동물의 주요 생체기관 중 하나로 대표적으로 해독작용을 하며 자, 해독작용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화학공장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죠. 그다음에 단백질을 합성하고 양분을 저장하며 쓸개적 요소 등을 생성을 한다. 여러 가지 일을 하네요. 단백질 합성, 해독작용, 양분 저장, 쓸개적 요소 등을 생성을 한다. 그래서 이제 간은 생존에 꼭 필요한 그런 장기다. 간이 없으면 죽은 거죠. 이 한테 간을 내놓으라고 그랬죠. 결국은 이제 토끼가 지혜를 발휘해서 이제 살아나긴 하지만은 근데 간이 없으면 이제 죽는 거죠. 쓸개 없는 사람은 많이 있어요. 왜냐면 담석 그 수술하다 보면은 쓸개를 이제 잘라냅니다. 그래서 뭐 쓸개 없는 사람이란 말도 있지만은 솔직히 쓸개 없는 거는 쓸개 없는 경우는 많이 있어요. 근데 간이 없으면은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자, 현재로서 오랜 기간이 손실을 메울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다만 단기간에 인공투석을 사용할 수는 있다. 뭐 혈액 투석하듯이 바꿔 끼는 거죠. 단기간은 그게 가능한데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게 이제 어, 그 투석기를 통해서 그게 가능하다는 한 모양이에요.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이제 가능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죽을 수뿐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간은 모든 내장 기관 중에서 가장 크다. 간이 굉장히 큰 모양입니다. 위보다도 크고 심장보다도 크고. 그래서 뭐 폐보다 클까요? 그런지도 모르죠. 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참 뭐, 이렇게 머릿속으로만 상상을 하지 속을 들여다본 게 아니기 때문에 간은 물질 대사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그리코겐을 이제 저장을 한다라고 하는데, 어, 그리코겐 포도당, 글루코스가 이제 포도당이라고 돼 있는데, 근데 거기서 뭔가 약간 변형된 그런 영양분으로서 이제 그 사람, 동물, 균류, 세균에서 에너지 저장의 한 형태로다 이제 그, 글루코겐을 이렇게 저장을 이제 간이 이제 한다라는 얘기죠. 예. 어, 포도당이 이제 기본 요체다라는 얘기네요. 마지막 줄을 보면 글리코겐의 구조는 체내 포도당의 주요 저장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네, 사실 글리코겐을 내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설명을 드리려니까 자신이 없어갖고 제가 어, 조금 다른 자료를 갖다 이제 빼고 했습니다. 예. 그다음 이제 적혈구를 이제 분해를 시키네요. 그다음에 혈청 단백질을 합성을 하고 호르몬도 생산하고 해독 작용을 한다. 기타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데 해독 작용은 이제 특히 이제 술 마시는 사람들 해독이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게 알코올 분해가 잘 안 되면은 다음날 엄청 괴로운 거죠, 사실은. 근데 저도 지금은 그렇게 술 뭐 두주불 사용으로 이제 술을 마시진 않는데 젊어서는 정말 뭐 그때는 또 분위기가 그랬어요. 뭐 직장 끝나고 밤 1시, 2시 어떤 날은 뭐 어, 새벽에 집에 들어가는 적 언젠가 일주일 내내 새벽에 집에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술 마시느라고. 참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건데 근데 세상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때는 직장 생활하고 그러면은 뭐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고 그러면은 자, 간은 배에서 복부 골반 부분의 횡격막 아래에 놓여 있다. 네. 이 복부와 골반 부분, 배, 골반 그 위에 그다음에 횡격막이 있죠. 이렇게 그 폐 요 밑에 쪽으로 그 이제 막이 있는데 어, 가로로 막이 있는 아니 세로 가로로 막이 있는 거. 그래서 횡격막입니다. 거기에 이제 간이 위치해 있다라고 하네요. 여러분 이렇게 상상이 될 겁니다 지금. 간은 소화를 돕는 알칼리성 혼합물인 담즙을 또 생산.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쓸개를 통해 갖고서 또 이렇게 이제 공급이 되는데 그러니까 담즙을 생산하는 거는 간이고 쓸개는 그걸 이렇게 배포하는 그런 역할인가 보죠. 예. 물론 쓸개도 나름대로의 그 이제 생리학적인 역할이 있을 겁니다. 쓸개날이 있다면 제가 쓸개에 대해서도 한번 어, 공부해서 소개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은 고도로 전문화된 조직들은 작고 복잡한 분자들의 합성과 분해와 같은 매우 다양한 또 대량의 생화학적 작용을 조절을 한다. 결국은 그 화학작용, 해독작용 뭐 이런 게 다 이제 저기에 해당되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이들은 평상시에 주요 기능을 위해서 다 필요하다. 자, 그래서 이제 술 한잔 하고서, 아유, 속 쓰려 죽겠다 하고, 이제 친구들이 전화 와서 그렇게 얘기하면은, 아주 간이 열심히 그, 이제 해독으로 해서 열심히 뛰고 있겠구나. 화학 공장에서 열심히 그, 업무 수행을 하고 있겠네. 뭐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친구도 있어요. 자, 인체 간 한번 볼까요? 크기, 뭐 이런 걸 보는 겁니다. 간은 소화관의 일부가 잘록해져서 발생한 일종의 선이다. 글쎄요, 소화관이 이렇게 쭉 있는데 그게 잘록해져서 발생한 일종의 선이다. 우리가 간 하면 이렇게 커다란 덩어리로 생각하지만 의학적으로는 선의 일종이다라고 보는 모양입니다. 몸의 오른쪽으로 약간 치우친 곳에 위치하며 예, 여러분들 지금 상상이 되죠? 오른쪽 폐 밑에 예. 위면은 횡격막의 어, 아래면은 위 시장 횡행 결장 등에 이제 접해 있다. 예. 크기는 성인의 경우 무게가 약 1.2kg, 그다음에 좌우 지름은 약 25cm, 앞뒤 지름은 약 14cm, 높이가 7cm 이렇게 돼 있네요. 여러분들 상상이 갈 겁니다. 조금 이따 그림 뭐 잠깐 나오니까 한번 보시고요. 네, 간을 영어로 리버라고 하죠. 리브, 라이브, LIVER이니까 살아있게 하는 그 존재. 간이 그 생명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내부 구조 볼까요? 간 내부의 입체적 구조는 매우 복잡하다. 보통 간 소엽이라는 단위 구조가 집합해 있는 것으로 간주돼 있다. 조그만 그 이제 뭐 이파리 같은 그런 형태가 이렇게 모여 있다는 얘기죠. 간 소엽은 중앙에 있는 하나의 중심 정맥과 여기에 모세혈관을 내보내는 세 개의 소엽간 정맥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매우 어렵습니다. 간소엽은 저런 것도 구성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다음 소엽간 정맥은 문맥에서 가지가 갈려져 나와서 생긴 마지막 가지다. 중심 정맥은 인접해 있는 것이 모여서 마지막으로 여러 개의 간 정맥이 되고 하대 정맥으로 들어간다. 네, 지식이 부족해서 설명이 좀 부족합니다. 자, 소엽관 정맥에서 나온 모세혈관 주위는 늘어선 간세포로 둘러싸여 있으며 혈액 속의 물질은 여기에서 간세포에 흡수가 된다. 혈액 속에 뭐 안 좋은 게 있으면 또 흡수를 해서 해독을 시키겠죠. 그 다음에 간세포에서 처리된 물질은 여기에서 혈액 속에 분비가 된다. 쓸개즙은 간세포 사이의 작은 틈, 모세 담관으로 분비가 되고 소엽관 담관에 모여 총 간관이 되어 간에서 나온다. 정말 그 의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읽어서 이제 이해가 되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 되겠습니다. 뭐 읽는 거 이해는 제가 더 자세한 설명을 해드리기가 어렵네요. 죄송합니다. 자, 어찌됐든 간은 뭐 해독 작용을 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음, 그래서 이제 저기에 그 이제 암이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간암. 이 색전술 같은 걸로 이제 간암, 암세포를 이렇게 그 없애고 그런 얘기들을 그 많이 이제 들었는데 정말 참 제가 이제 직원 중에 옛날에 그 부하 직원 중에서 이제 나중에 이제 간이 이제 엉망이 돼갖고 간 이식 수술을 받았어요. 그러나 성공하지 못하고 이제 유명을 달리 했는데 아주 참 등치도 좋고 생긴 것도 미남인 그런 그 이제 직원이었었는데 안타깝게 젊은 나이에 이제 요절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역할을 볼까요? 간은 소화를 직접 담당하는 기관은 아니지만 쓸개즙을 생산하여 지방의 소화, 흡수를 돕는 작용을 한다. 또 물질의 저장, 요소, 요산 등 노폐물의 생성, 음식물과 함께 흡수된 유독물질이 해독작용 등 여러 가지 물질의 합성과 분해가 일어나고 몸속의 화학공장이라고 불릴 만큼 중요한 것이다. 쓸개즙을 생산한다라고 했는데 쓸개즙이 결국 소화기관으로 들어가죠. 뭐 이제 장으로 이제 그러니까 뭐 그 소장으로 들어가겠죠? 십이장으로 들어가나요? 참 좀 지식이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게 들어가서 음식물을 소화를 시키는데 쓸개즙이 이제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쓸개즙 그위 색깔이 바로 이제 대변 색깔하고 이제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변이 색깔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 예, 43번 보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동물의 소화기관은 그 발달 단계나 식성에 따라 구조와 작용이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소화기관에서는 소화기 운동에 의한 기계적 소화, 소화액에 의한 화학적 소화, 그다음에 소화된 양분의 흡수작용 이런 것들이 이제 소화기관에서 일어난다는 얘기죠. 기계적 소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확장했다, 수축했다 이제 이렇게 그 연동작용이라고 하죠. 그러면서 그게 음식물이 또 뒤섞이고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우액이 분비돼 갖고 소화가 되는 거죠. 기계적으로 소화가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화학적 소화라고 하는 것은 뭐 우액도 우액이지만 이렇게 쓸개즙 같은 게 들어가서 소화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화학적 소화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소화된 것 중에서 이제 그 양분 몸에 필요한 그 양분만 이렇게 딱 흡수를 하고 그렇지 않고 필요 없는 것은 이제 밑으로 계속 이제 내려오겠죠. 그래서 소장을 거쳐서 대장을 거치고 직장을 거쳐갖고서 이제 외부 배설이 되는데 그래서 과잉된 것, 필요 없는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뭉쳐갖고 나오는 게 바로 여러분들이 늘 보시는 그런 대변이 되겠습니다. 그 색깔은 이 쓸개즙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요. 자, 인체내 작용을 한번 볼까요? 대사작용을 시켜준다. 그죠? 소화에서 흡수되는 것은 모두 간으로 들어가는데 여기서 다음이 각종 처리를 받는다. 중간 대사, 분해를 하고 저장을 하고 방출하고 뭐 대사라고 하는 게 이게 돌린다는 얘기니까 분해하고 저장하고 방출하고 그런 이제 대사 역할을 하는 거다라는 얘기죠. 그다음에 이제 반복되는 얘기지만 해독 작용이니까 이제 화학 공장 역할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적혈구를 아까 이제 처리한다라고 했는데 수명이 다한 혈구를 파괴해서 그 뒤처리를 한다. 네. 참 인체라는 게 묘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깨가 하도 아파갖고서 이제
어항을 두고 이제 침을 맞고 뭐 이랬는데, 한의사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이제 근육이 이제, 뭐 뭉치고, 그다음에 뭐 변형이 일어나고 어깨가 아픈 건데, 석회화라는 거죠, 석회화. 그게, 석회화가 생길 때 엄청 아프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완성이 돼갖고, 그게 또 흡수가 된다라고 그러더라고요, 몸에. 그래서, 그게 도로 흡수되느냐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아프다, 안 아프다를 이제 반복하는 게 이제 흡수가 되는 건데, 글쎄요, 그 양방 쪽에 갔을 때는 어떤 그 약물을 투입해갖고 그걸 희석시켜주는 그런 그 메커니즘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한방에서는 뭐 이렇게 부항을 떠갖고 피를 빼내는데 거기를 통해서 나오는 건지 어쨌든 부항에 푼 뜨고 나니까 덜 아프더라고요. 저는 양방에서 치료받았을 때도 덜 아픕니다. 예. 못 들던 팔을 이렇게 들게 만들어주고 나니까 참 신기한데 그보다도 이거 참 인체라는 게 정말 그 신기해요. 신비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그 신비로운 것들을 또 공부를 해갖고서 거기에 이상이 생겼을 때 그걸 고쳐주는 사람들이 의사인데 요즘 의사들이 지금 참 정말 좀 슬기롭게 잘 해결이 돼야 될 텐데 걱정스러운 일면이 있습니다. 이게 의료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전 국민의 건강을 담보하는 건데 글쎄요 의사의 잘못이라고만 얘기할 수도 없고 그 뭔가 정책이 잘못된 거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자, 뭐 지금 그 시간이 아니니까 거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자, 질병, 간암이 있죠. 아까 그 이제 제 직원이 부하 직원이 이식을 받았다라고 했는데 이 간을 이제 다른 사람들의 간을 이렇게 이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또 이제 저항을 하기 때문에 기존 조직들이 그 거부 반응이 없는 간을 이제 이식을 해야 되겠죠. 뭐 이렇게 이식했는데 그 이식된 부위에 또 질병이 있어갖고서 다시 또 질병에 노출되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이게 정말 참 어려운 얘기죠. 예. 근데 조그만 이식을 하더라도 워낙 이 재생률이 높기 때문에 바로 자기 크기를 되찾는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방간, 지방이 잔뜩 쌓인 간이겠죠. 그다음에 간염, 간에 염증이 생기는 거겠죠. 우리가 뭐 A형, B형, C형 간염 얘기를 하는데 옛날에 굉장히 강조했었습니다. 요새도 뭐 간염 강조를 하죠. 어찌됐든 간염을 제대로 치료 안 하면은 간암으로 발전하는 거예요. 자, 이를 예방하거나 개선하는 방법으로 적정 체중을 유지하고 저는 이 적정 체중 유지라는 말만 나오면 가슴이 뜨끔합니다. 그다음에 식습관 개선, 금주, 약물 과다 복용 금지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나 제가 뭐 골프견 비만 하지만 전 혈압, 당뇨 이거 전혀 없습니다. 아주 지극히 정상이에요. 혈압이 120에 70 정도 나오고 당화 혈색소 5.7인가 그 정도 나오기 때문에 아직은 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비만하기 때문에 조금 불편할 뿐이죠. 그러나 이제 제가 참 이런 이렇게 좀 비만에 속이 상한다 그러면은 아유 그거는 나이살이고 또 그렇게 좀 살이 어느 정도 있어야 이게 풍채도 좋아 보이고 뭐 그런 거라고 또 진심에서 하는 얘기인지 위로의 말인지 모르지만 그런 말도 많이 듣습니다. 글쎄요 군대에 있을 때 찍은 사진을 보면서 날렵하던데 자 관과 관련된 속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이 콩알만해진다 이런 말 있죠. 이건 뭐 이게 공포를 느낄 때 그런 거예요. 정말 간이 막 쪼그라드는 거 같죠 그냥. 그다음 벼룩의 간을 빼먹는다. 하는 짓이 몹시 잘거나 인색하거나 비유를 이루는 말이다. 혹은 극히 적은 이익도 악착같이 뜯어간다는 뜻이. 그렇죠. 벼룩의 간을 내먹는다. 빼먹는다. 그렇죠. 정말 뭐 임대료 낼 돈이 없는데 와갖고 막 해갖고 막 겨우 그냥 어떻게 학자금 마련한 것까지 막 뺏어가 그러면 아유 벼룩의 간을 빼먹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다음에 애가 탄다는 말이 있어요. 애는 순수한 우리말로 간을 의미한다. 애간장 탄다. 애 탄다. 남의 애를 끝나니 이순신 장군의 시조에 나오죠. 자, 이게 간에 그림이 이렇게 생겼네요. 이렇게 이제 이렇게 뭐 날개라고 그럴까? 이건 이제, 그 아까 그 엽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엽이라는 게 그 잎사귀 엽이죠. 이제 그런 의미로 그렇게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이 자료도 제가 링크를 걸어 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뭐 보면은 사람이 술이 잔뜩 취해갖고서, 벽에 기대갖고 이렇게 헤매고 있는데, 그 사람 열심히 간이 이제 일을 할 거예요. 해독을 하느라고. 근데 이제 저게 자꾸 지속되다 보면은 이제 간에 무리가 오고 이제 질병이 생긴다. 알코올 중독자들이 되게 이제 그렇게 이제 죽게 되죠. 그래서 적절한 음주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모두에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통계의 날이기도 합니다. 골다공증의 날이기도 해요.
통계의 날, 골다공증. 다 중요한 그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예. 자, 지난해에 이제 이 통계의 날 위주로 해서 이제 방송을 해 드렸는데, 이 자료도 링크를 걸어 드리겠습니다. 예. 네, 이상 김영로 TV에 살펴본 세계 간의 날, 그다음에 통계의 날, 골다공증의 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